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일반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챕터 5가 내용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분계를 매월 해야 됩니다. 1월부터 일단 11월까지 있어요. 거의 이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재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오류 수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산 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장부조회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풀이를 할 수 있으려면은 당연히 앞에 있는 그 분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그 일반전표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 11월까지 일반전표 입력은 저희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를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모의고사를 11번 보는 효과가 있어요. 예.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기억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과거에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검증을 제가 한 것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아, 제 자랑 같나요? 예, 한번 해보시면 알아. 해보시면 알고. 예, 그래서 249페이지죠. 예, 249페이지부터 할 건데요. 일반 전표 입력 방법인데요. 뭐 별건 아니고, 여기 메인 메뉴 왼쪽 위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눌러서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분계 있죠? 이혼할 때 공부했던 분계 있잖아요. 그 분계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할 때 손으로 다 한 번씩 써보고 차변에 뭐가 들어오고 대변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안다면은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본 원리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요. 예. 전표 입력이 실기 핵심이니까 잘 연습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분계가 어려우면은 이론편으로 가서 기본적인 분계를 좀 보고 다시 오는 걸 권장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못 다루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저희 수업이 뭐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뭐 파이썬이나 무슨 뭐 코딩 이런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분계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250페이지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설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굳이 이걸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독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24시간 영상만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또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좀 그 보조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글을 쓴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또 금방 이해는 됩니다. 예. 방법 자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분계를 어떻게 입력할 것이냐, 어떤 분계가 들어가야 되냐, 이걸 기억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251페이지 보시면 자주 나오는 계정 코드를 암기하는 게 좋다 그래 있죠. 물론 암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코드로 입력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계정 코드가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10개. 그래서 이 10개를 암기하시면은 좀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101, 102, 103, 108, 110, 146, 251, 252, 253, 401. 그죠? 그래서 요걸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채권 채무 입력할 때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건 좀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시험 목적상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 보면은요.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틀려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거래처를 모든 계정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실무에서 그렇게 하는데 시험 목적상으로는 채권 채무에다가만은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거래처를 입력했다면은 점수에 영향이 없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불필요한 행위는 하지 맙시다. 예. 시험에서는 불필요한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시험 목적상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2급과 관련된 주요 채권 채무 계정 있죠? 예.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정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시험에서는 보통 외상매출금 받으럼, 외상매입금 지급원 미지급금 요 한 5개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거래처가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처 입력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2페이지에 1월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보면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가리고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죠? 예. 1월 분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전에 제가 시간을 약간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잠깐 문제 읽어보고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보셨죠? 예. 그러면은 그 1월 6일부터 한번 분계를 해볼 건데요. 1월 분계는요, 매출 발생 및 대금 회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 강의에서도 처음에 매출부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론 강의하고 요 실기 있죠? 요 실기 강의하고 정확하게 딱 대칭되도록 제가 교재를 집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계 기본 개념 보고 난 다음에 뭐 기초정보 관리 공부하시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매입 분계하면서 매월 분계를 연습을 해보시면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론 학습 순서하고요, 실기 학습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연상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1월 6일 분계를 해볼게요. 자, 날짜 1월 6일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요 구분이 차변 대변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설명 나와 있죠. 예. 그냥 차변 대변으로 거의 대부분 하시면 됩니다. 현금만 들어오거나 현금만 나가게 되면은 출금 입금을 쓰고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써야 되는데 일반 분계할 때는 그냥 차변 대변하면 거의 되고요. 출금 입금은 나중에 좀 분계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긴 해요. 예.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가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6일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영특상사의 상품을 4천만원에 판매를 하고 계약대금의 25%를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물건을 팔기 전에 계약금 받은 거죠. 그럼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당좌예금을 받죠.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3번 누르면 차변 돼. 3번. 여기다 또 차변이라고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숫자 3을 입력하면 차변이고 숫자 4를 입력하면은 대변이 됩니다. 그 당좌예금 입력했고요. 거래처는 없죠. 참고로 거래처 같은 거 없이 그냥 옆으로 쭉쭉 지나갈 때는 키패드 왼쪽에 화살표로 이름 화살표. 예. 엔터를 치시면은 까딱하면은 위에 데이터가 그냥 자동으로 복사되는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화살표로 이동해 주시고 입력이 뭔가 요구될 때만 그 엔터를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을 받죠. 4천만원에 25%면 1000만원이잖아요. 10 이렇게 하고 플러스 키 누르면 0이 3개씩 찍히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1000만원이 입력이 돼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선수금 계정을 쓰죠.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고요. 요때는 거래처를 입력해야죠. 거래처. 그래서 영특 영특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또 이게 거래처가 나와요. 그래서 영특 상사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적요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입력 안 합니다. 거의 입력 안 해요. 자, 이게 자동으로 대변에 1000만원이 딱 쓰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붕괴했고요. 요 뜻은 아시죠? 당좌예금 받고 물건을 줄 의무가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1월 6일 붕괴가 딱 완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수정해야 될 칸을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재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1월 9일인데요. 영특 상사에 대해서 상품을 4천만원에 매출했어요. 계약금 제하고 2천만원을 외상으로 하고 잔액은 약소금으로 이제 받은 거죠. 매출의 경우는 대변에다가 입력하면 되죠. 대변. 그래서 요 구분에다가 4를 누르시면은 대변이 나와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겠죠. 네,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거 없으니까 그냥 화살표로 이동하시고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받을 건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겠죠. 기존에 있던 계약금은 없애야겠죠. 그 위쪽에 보면은 계약금이 1000만원 있었으니까 없앱니다. 차변에 선수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에요? 영특 상사죠. 예, 엔터 쳐서 입력하시고 요건 1000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 외상으로 하죠. 예, 차변에 외상 외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요 거래처 넣어야 돼요. 그래서 코드 번호 영특 상사 입력하시고요. 이거를 그냥 영특 상사라고 요 두 번째 칸에다가 그냥 글자로 입력하신 경우 있는데 그럼 틀립니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 컴퓨터가 인식해 가지고 거래처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시켜줘요. 그냥 요 단어를 직접 입력하면 안 됩니다. 요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회사 이름을 직접 또 이렇게 글로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코드 입력해요. 코드. 예. 그리고 2천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를 약소금으로 받았다고 했죠. 4천만원 중에 1000만원, 2천만원 그 붕괴됐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약소금으로 받다. 받으러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 입력을 또 해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붕괴가 마무리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붕괴가 다 또 자세하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1월 9일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붕괴가 맞으면 되기 때문에 대변부터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뭐 연습할 때는 차변, 대변 이렇게 하지만은 프로그램은 붕괴 전체를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 대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자, 엔터 치시고요. 세 번째 붕괴, 세 번째 붕괴. 예. 그리고 이 붕괴 뭔지 이해하시죠? 돈 요만큼 받고 대변에 이제 매출이라고 뭔가 이게 임시 계정도 쓰는 거죠. 자, 1월 13일입니다. 내용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받으러움이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이 입금이 됐다고 되어 있죠. 그럼 보통예금 받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이 500만원이죠. 그럼 받으러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 되죠. 대변에 받으러음 입력을 하시고 거래처가 영특상사죠. 영특상사,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1월 16일인데요. 영특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1000만원을 현금 회수하다 기재 있죠. 그럼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해도 되죠. 금액은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써야겠죠. 네. 그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영특상사,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네 문제를 제가 풀어 드렸고요. 1월 20일, 22일, 26일, 29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할게요. 예.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리면은 전혀 의미 없죠.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문제를 한번 제가 이게 한번 그 앞에 걸 좀 풀어드렸잖아요. 그럼 뒤에 거 패턴이 똑같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월 거래를 마쳤고요. 그죠? 나머지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월 분기 할 텐데요. 2월 분기에는 메인 발생 및 대금 지급이죠. 가만히 보시면은 네 문제 해가지고 뭔가 패턴이 비스무리하게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같은 경우도 앞에 네 문제 제가 풀어드리고 뒤에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앞에 거 한번 풀어드리고 뒤에 건 여러분들 한번 연습시키고요. 만약에 제가 다 해드려야 될 사항이면은 제가 다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 요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